지금까지 저희가 총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훨씬 자신감이 넘쳐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러면 이건 괜찮은 거네? 제로니까 해서 마음껏 먹으면은 저는 다이어트에 무조건 실패한다고 봅니다. 잠을 못 주무시면은 효율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요. 이거부터 저는 시작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강도 다이어트짐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원입니다. 고강도 다이어트짐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이어트를 하는 곳인데요. 저희가 그룹으로 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대1로 식단 관리를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총 한 55톤 정도 체지방량 감량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빼신 분들은 60kg부터 그다음에 10kg, 15kg 빼신 분들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해야 됩니다. 그게 육체적인, 신체적인 이유가 됐든 아니면 정신적인 이유가 됐든 미적인 이유가 됐든 꼭 하셔야 되는데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살이 쪄서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살을 5kg, 10kg만 감량을 해도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미적으로도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데 본인이 봤을 때 만족하지 않아서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도 3kg, 5kg만 감량하시면은 본인들 자존감이 훨씬 올라가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은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나는 이미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 저는 분명히 한 2kg, 3kg 정도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정도만 감량을 하셔도 훨씬 자신감이 넘쳐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은 그렇게 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비만으로 인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저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이어트라고 해서 뭔가 되게 어렵고 거창하게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하루에 5분, 10분 시간 내서 운동하고 조금 건강하게 음식 챙겨 먹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저는 다이어트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분들도 다이어트를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운동, 식단 사실 둘 다 중요한데요. 살이 빠지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식단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식단이라는 게 식단만 했을 때는 사실 예쁘게 몸을 만들 수도 없고 또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운동이 주는 신체적인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에 근육통이 오고 심장이 최고 심박수로 뛰고 최고의 용량으로 폐가 활동을 하게 만드는 이 운동들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주는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게 뭐가 좋겠어 힘들기만 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한 번이라도 정말 최고 심박수로 일주일 정도 운동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근육통이 올 정도로 운동을 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것과 함께 식단을 진행하셔야지 저희가 탄탄하고 건강하고 정말 날씬한 그런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식단은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식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식단이라고 하면 대부분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이런 거 먹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애초에 시작조차 저희가 회원들한테 식단 하시겠어요? 식단 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모두가 똑같이 고구마, 닭가슴살, 야채 이거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 식단 못해요 막 손살에 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식단은 굉장히 다양하게 즐겁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식단을 말씀을 드릴 거고 식단까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은 사실 유산소랑 근력을 같이 하는 게 저는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서킷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고 컨디셔닝 운동이 될 수도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동시에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처음 하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빨리 걷기 정도, 숨이 찰 정도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나는 빨리 걷기 정도로는 최고 심박수까지는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뛰려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 사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비만하신 분들 특히 아니면 여성분들 중에서 마르신 분들도 사실 무릎이나 이제 골반이나 이런 데가 온전치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처음부터 뛰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단 저는 그분들도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심장이랑 폐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 저는 계단 운동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이 계단 운동과 비슷한 운동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근육도 만들 수 있고 심장이나 폐도 건강하게 해주시는 이런 운동들 위주로 처음엔 해 나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이 계단 운동 사실 3분, 5분밖에 안 돼요. 이거부터 저는 시작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식단인데요. 맛있게 먹고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식단 하자 그러면은 대부분 다 배고플 것 같아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이어트 식단 충분히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회원분들이 대부분 다 맛이 없을 것 같고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서 꺼려하시고 망설이시는데,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후기를 보면은 식단 맛있게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식단하는 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식단은 단순하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 지방은 신경을 안 쓰셔도 탄수화물로 단백질, 그 다음에 식이섬유인 야채,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야채 같은 경우 나는 생야채가 좋다 이런 분들은 뭐 오이나 양상추나 양배추나 이런 거 드시면 되고요. 사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파프리카도 있고. 그리고 나는 생야채를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양배추나 파프리카나 뭐 그다음 애호박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당근이나 이런 것도 굽거나 삶거나 하셔서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종류에서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등 이제 고기 종류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뭐 해산물, 그 다음에 뭐 생선 종류들 사실 너무 많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나 콩 종류들 사실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런 제품들을 내가 집에서 조금만 요리를 할 수 있으면은 요리를 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고구마나 뭐 단호박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현미밥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과일들도 있고 사실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것들을 내가 조합해서 또 아주 간단하게 뭐 조금의 그런 뭐 올리브유나 오리엔탈 드레싱이나 뭐 발사믹 식초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하게 식단을 하시는 것이 사실 너무 중요하고요. 사실 식단을 얘기하다 보면 빼먹을 수가 없는 게 물인데요. 사실 대부분 많이 간과하시는 게 물을 많이 안 드세요. 커피로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음료로 대체한다든지 하는데 사실 물 마시는 습관이 너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잠입니다. 잠, 수면. 그러니까 얼만큼 자야 되냐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은 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랑 식단을 되게 철저하게 하시는데 자기 관리를 이미 잘 하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대부분 다 잠을 못 주무시면은 효율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실제 3kg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1kg밖에 안 빠지고. 근데 잠을 잘 주무신 분들은 똑같이 식단 운동하는데 3kg씩 빠지시거든요.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니까 꼭 잠을 주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착각하시는 게 그냥 잠잔다고 자는 게 아니고 정말 깊은 잠을 푹 주무셔야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워치에서 그런 것도 많이 알려주는데, 카페인을 먹고, 저는 뭐 커피 마셔도 잘 자요. 저는 카페인 음료 먹어도 잘 자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먹고 잘 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푹 내가 못 잔다 싶으신 분들은 저는 커피도 좀 끊으시길 저는 권고드리고 카페인 음료도 좀 안 드시길. 밤새고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에너지 드링크 섭취하고 또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 일 끝나고 잠을 주무셨을 때 사실 푹 못 자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미 카페인이 몸에 많이 축적이 돼서. 저는 이분들도 한번 좀 카페인 음료나 커피 같은 걸 끊으시고 푹 주무시면은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건강에 있어서도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가공식품 얘기도 저는 꼭 하고 싶은데,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가공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냉동 도시락, 냉동 닭가슴살, 냉동 닭가슴살 소세지, 스테이크, 뭐 심지어는 냉동 음식들이 너무 많이 지금은 다이어트하기 쉽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단백질을 먹어야 될까? 왜 먹어야 되나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근육을 늘려야 돼. 정말 나는 다이어트보다 근육을 늘리는 게 나의 더 목적이야. 한마디로 벌크업을 시키고 싶어. 살이 조금 찌더라도 나는 근육을 늘려야 돼.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단백질 섭취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든 맛있게라도 또 맛있고 저렴하게 단백질을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업체들도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근데 얘네들은 오히려 식욕을 유발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제품들은 전 드시지 않았어요, 다이어트 할 때는. 그리고 순수하게 본인이 요리를 해 드시거나 아니면 순수한 음식들로 요리를 해주는 그런 곳에서 저는 식사를 하시거나 그렇게 저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 첨가물들이 사실 식욕을 유발하거나 식품 첨가물들이 건강에 결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 다이어트를 한다면은 좀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최대한 내가 식단을 준비하고 장을 보고 요리를 해서 뭐 일주일치만 일주일치 냉동으로 준비하더라도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드시기를 저는 꼭 권장드립니다. 이 식단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는 남자라서 이거 못해, 나는 요리하는 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라면만 끓이실 수 있을 정도면은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굽고 삶고 찌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일주일치 혹은 2주치 뭐 야채나 아니면 닭가슴살, 고구마, 뭐 현미밥이나 아니면은 그 단백질 이런 고기나 이런 뭐 해산물이나 이런 두부나 이런 종류들 준비해 두시고 한 끼 한 끼 싸셔서
이 싸는 거에 대한 즐거움, 장 보는 거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내가 싼 거를 일하는데 혹은 집에서 이렇게 플레이팅해서 아니면 가져가서 먹는 즐거움을 저는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단은 혼자 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족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혹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같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꼭 팀을 구성하셔서 가족이랑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식단까지 꼭 같이 하시길 저는 권장드립니다. 식단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배고프지 않는 건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사실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3끼, 4끼, 5끼까지 먹으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렇게 먹어 살이 빠져?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회원분들은 대부분 다 사실 그렇게 드시게 하고 살이 다 빠지십니다. 근데 회원분들이 이제 밖에서 TV나 이런 유튜브 매체 같은 데서 간헐적 단식이 좋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뭐냐면 뭐 8시간 먹고 16시간 공복을 한다든지 5일 먹고 2일을 단식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이제 식단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다이어트가 되신 분들이거나 운동이나 식단을 좀 오래 하신 분들, 한마디로 나는 공복감을 참을 수 있고 나의 공복이 나는 익숙한 거에 대해서 괜찮다, 이런 분들은 사실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12시간 공복이 넘어가고 16시간 공복이 넘어가면은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이 끝나고 나서 식단을 먹는 게 사실 끝도 없이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반대로 식간 사이에 저는 간식을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콩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몬드도 있고 이런 견과류 같은 음식들이 있거든요. 사실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식사를 최대한 자주 많이 해라, 그리고 중간중간에 간식도 먹어라. 그렇게 해서 감량이 되고 나서 감량이 다 됐는데 마지막에 정말 이제 누가 봐도 정상인이고 정말 감량이 다 됐어요. 근데 나는 더 빼고 싶다. 그럼 그때 우리가 공복감이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은 처음부터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아까 닭가슴살 이야기랑 사실 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내가 벌크업을 하고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 라거나 아니면은 우리 흔히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인바디를 측정하면은 체성분의 근육량은 아주 아래로 나와 있고 지방은 많이 나와 있고 실제 체중은 정상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사를 잘 많이 못 하시거든요. 제가 닭가슴살 드셔라, 혹은 소고기 먹어라, 돼지고기 먹어라, 오리고기 먹어라, 닭고기 먹어라 해도 잘 못 드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근육량 늘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파우더나 프로틴으로 대체해서 드실 수는 있는데, 잘 드시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거를 추가로 그냥 맛있어서 먹으려고 드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아까 제가 말한 밥 먹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식사 대체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둘 다 완전 틀린 말입니다. 이미 식사를 충분히 하시는 분들은 이걸 굳이 드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식사 대체로 드셔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근육을 늘려야 되시는 분들 당연히 식사하시고 이거 추가로 먹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식사 때 단백질을 충분히 못 먹기 때문에 먹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에 해당하는 분들만, 마른 비만이거나 정말 벌크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추천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굳이 먹을 필요 없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에는 분명히 도움됩니다.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게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중요한 건 다이어트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싹센다나 위고비는 절대로 습관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가는 습관, 운동을 하는 습관, 식단을 지키는 습관, 잠을 자려는 습관, 물을 마시려는 습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내 몸이 결정이 되는 건데, 싹센다나 위고비는 그거를 다 마치 안 해도 살이 탁 빠지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감량을 하셔서 성공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저희 센터로 다시 오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성공하시고 요요가 오시고 오시는 분들 저희가 마주칩니다. 그럼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빠져도 좋았는데 바로 다시 찌더라. 그리고 그렇게 맞아서 빠질 때 울렁증이라든지 속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십니다. 부작용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그닥 추천하진 않습니다. 제로 칼로리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나는 코카콜라나 이런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해.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리지널 당이 들어간 음료보다 당연히 제로 칼로리가 건강이나 다이어트 측면에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건 괜찮은 거네? 제로니까 해서 마음껏 먹으면은 저는 다이어트 무조건 실패한다고 봅니다. 이거를 마음껏 먹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회원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먹는 자리에 뭐 물을 마시거나 탄산수를 마시거나 이렇게 바꿔보시면은 훨씬 더 다이어트가 잘 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물이나 제로 칼로리나 똑같이 칼로리는 제로인데 왜 물이 더 잘 빠진다고 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로 칼로리를 잘 먹는 회원과 제로 칼로리 안 먹고 물 마시는 회원과 다른 음식을 똑같이 먹었을 때 분명히 물을 마시는 회원들이 더 잘 빠지기 때문에 저는 이건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저는 제로 칼로리는 정말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최대한 그 자리에 물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물이 좀 어려우면 뭐 보리차라든지 이런 차 종류를 드시거나 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히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밥을 먹고 운동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운동을 하고 나서 식욕이 없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먹어도 별로 안 먹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근데 대부분 다 비만하시거나 아니면 살을 빼셔야 돼서 오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시고 나서 식욕이 확 땡기세요. 평소에 먹는 양보다 많게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저는 운동 전에 반드시 저는 식사를 하고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지방은 감량을 해야 되는데 근육을 늘리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은 빼야 되는데 근육을 늘리셔야 되는 마른 비만인 여성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드셔야 돼요. 최대한 많이 드셔야 된다는 게 식전에도 드시고 식후에도 드셔야 됩니다.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식욕이 있을 때마다 먹어야 되고, 운동 끝나고 나서는 영양 섭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비만하셔서 정말 다이어트가 절실하신 분들, 다이어트를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운동 끝나고 그냥 취침을 하시는 게, 만약 밤에 운동을 하신다면 저는 그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아침에 운동을 하신다면 어쨌든 식사를 계속 안 할 수는 없으니까는 아침에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 끝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나는 벌크업을 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드셔야겠지만 다이어트가 목적이다, 온전히. 그러신 분들은 저는 운동하시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먹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성공 비법은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내 다이어트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린아이들이 요즘 소아비만이 많다고 하는데 그 소아비만인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보면은 대부분 비만이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은 저는 환경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를 보면은 비만인 분들이 많은 회사에 또 다른 분들이 비만인 분들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환경이 계속해서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먼저 가족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 그다음 직장 동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저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함께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다이어트를 하고 직장 동료나 친구와 함께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단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운동도 서로 공유하고 그 다이어트 팀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내가 친구와 가족이랑 힘들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어트는 혼자 성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고요. 식단을 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운동을 하려고 하면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에 들어가셔서 저는 함께 하는 거를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이게 전 다이어트 성공 비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 안에서 같이 다이어트 계획도 하고 내가 어떻게 다이어트 하고 있는지, 요즘 앱이 잘 나와 있는데 식단도 기록하고 운동도 기록해서 계속해서 나를 점검해 나가는 거를 저는 반드시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고강도 다이어트짐이라는 다이어트 센터를 지난 9년간 운영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들, 또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정말 다이어트에 중요한 게 뭘까?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 제가 느낀 거는 다이어트 문화입니다. 여기 안에서 다이어트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좋은 식단을 알려주는 것도 많고 좋은 운동을 시켜주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다고 저한테 얘기해 줄 때, 아, 이거구나. 아, 이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올바로 운동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식단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이곳에 스며들게 하고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거구나. 그래서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또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여기가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저희 센터로 운동하러 못 오시는 분들, 또 식단 관리 받으러 못 오시는 분들이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저희에게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 댓글로 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고강도 다이어트짐의 현재원이었습니다.